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대폭적인 IT 뭐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서 말이죠.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고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뭘 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거는 아주 그 정말 냄새나게 쌈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예. 보통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여야가 싸부르면 말렸습니다. 말리고 여야 수뇌부들을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동시 이렇게 초청해서 하회를 시키고 또 야당 대표한테는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이 협조 좀 바랍니다.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바랍니다. 외국에 또 수뇌부 갔다 오면은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옛날엔 청와대죠.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온 그런 것을 쭉 또 설명을 브리핑해 드리고 야당 대표한테 설명을 해야죠. 대통령이지만은 야당 대표한테 외국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를 하고 와서 무슨 협의를 하고 왔다, 무슨 조인식을 했다, 무슨 MOU를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가 공유하고 정보를 그러면 정치를 같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외국에 갔다 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준비는 무슨 약속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대표가 야당에서 또 이렇게 뭡니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야 시끄러 이리 와 시끄러 제가 앵무새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목소리가 커지면 제가 이렇게 난리를 쳐요. 예. 그래도 좀 심심치 않게 강아지 기르는 것보다 말이죠. 잠깐 딴소리가 나는데 앵무새가 돈도 덜 들어가고 말이죠. 또 오염시킨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조금 먹고 얘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도 조금 들어가고 아주 애기 강아지 못지않게 말이죠. 애기가 많습니다. 여기 왔네요. 얘가 아주 어떻게 나갔다 들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얘가 세대가리가 아니에요. 세대가 새가 똑똑합니다. 예. 그거요. 하여튼 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요. 하여간 좌우지간이 아니라 하여가 여야가 잘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이 난간을 말이죠. 슬기롭게 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고 똑똑한 분 아닙니까? 슬기롭게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이 안정이 되고 또 국민들이 정치를 믿고 그게 외국에서 볼 때 또 보기 좋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뭐 어느 특정인한테만 뭐 법도 뭡니까 빠져나가고 말이죠. 저처럼 뭔가 서민들 힘없는 사람 빼기 없는 사람들은 그저 검찰에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검찰에서 뭐 오라고 출두증만 나오면은 밤잠을 못 자고 벌벌 떨었습니다. 예, 검찰에 불려가면 누구든지 그 뭐 크게 잘못해서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그 검찰에 불려갔대. 그러면 사회적으로서도 거의 매장이 되다시피 했고 본인은 망했다 이렇게 싶고 심적으로 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시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딱 맞다 그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누구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이렇게 올리면은 한 3년 걸린다 그래요. 항고고 검찰에서 말이죠. 또 뭐 변론을 할 겁니까? 법정에서 예 그렇게 하면은 3년이 질질 끓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검찰에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 3년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떨어진다 해도 그 누구든지 다 집안이 망가지고 사회에 매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는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저분이 검찰의 습성을 잘 알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무시무시하게 떨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 쇄신을 하고 뭐 다시 태어나고 뭡니까 검찰을 좀 국민의 만인의 뭡니까 똑같은 검찰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분이 적격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검찰이 무서워지고 검찰이 이렇게 보면 많은 거가 못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국민들이 뭐 한 70% 이상은 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주 굳혀졌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좀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저 단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매일 토의를 합니다. 매일 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평가를 해보면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되셨는지 참 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검찰하고 그러니까 3년여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저 그 검찰에서 억울한 사람 뭐 이렇게 뭐 조사하고 구속영장하고 뭐 몇백 번을 했다. 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판사도 몇 년 전에 판사도 검찰에서 부르고 그랬다 그래요. 어? 내가 그런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게 사실도 유튜브 방송도 우리가 이쪽 편 저쪽 편 다 봅니다. 난 이쪽 편 저쪽 편이 절대 아니에요. 전 평생 살면서 내 정치인입니까? 정치인 난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됐다 싶으면은 그 사람 대통령 되길 원합니다. 다 우리 편에서 무조건 만세 이건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논리에서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은 지가 한 4, 50년 됐습니다. 50년 된 것 같은데 이거 망하려면 말이죠.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예, 내전이 일어나면 뭐 그때부터 1년이 뭡니까? 때부터 벌써 그 자리에서부터 망한 거죠. 예, 큰일 날 일을 지금 자꾸 양진영에서 말이죠.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극단적으로 격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남북관계 꺼정 말이죠. 남북관계 꺼정 또 잠잠해가지고 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노래 부르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통일은 양쪽에 다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남한의 정부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통일은 지금 아무도 원치 않아요. 남한 국민도 원치 않고 다만 통일을 원하는 거는 북한 인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잘 사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말이죠. 북한이 잘 살 때도 통일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꿈이 야물딱지게 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통일만 되면 지금 남한이 잘 살고 있지만은 통일만 되면은 일본, 뭐 독일, 미국 다음에 우리가 2등으로 세계 2등 경제 대국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이 1등은 아닙니다만은 1, 2, 3등이 있죠. 미국이 한 5등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 대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통일은 말이죠. 점진적으로 제가 그 통일 DMZ다 평화시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자 통일 지향적
통일 전초 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점점 남북 이데올기를 녹여내리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것이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다음 세대의 통일은 아무런 충돌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그네들이 후대들이 충돌 없이 통일되게끔 그 토대라. 자꾸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서 조금씩 그 통일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건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인수위원회에서 받아줬어요. 전 그거를 말이죠.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쭉 제가 똑같은 걸 제안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받아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받아줘서, 그는 대통령 끝날 때까지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아마 지금도 그거는 남북 DMZ 합의를 본 겁니다. 일부 합의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합의해서 DMZ에다 군대 무기를 철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려면 말이죠. 공동으로 개발하려면 휴전이 아니라 종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났고 각고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핵을 제거해야 핵을 다 미국한테 바쳐야 핵 만드는 그 기술진도 다 미국으로 보내야 핵 만드는 그 문구 그것도 다 다 미국에서 압수해와야 이게 점점 말이죠. 이렇게 종전 선언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오다를 계속 숙제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그걸 따르겠다 해가지고 핵 실험장부터 폭파시켰습니다. 뭐 다 폭발은 안 했겠지만 액션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얼만큼 폭발시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하나 1, 2, 3를 보여줬는데도 뭐 갈수록 태산이라고 완전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류과정 싹 가져와야 된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플라토늄도 물론이고 모든 기계 이게 분리하는 그거 싹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라도 바꿔놓아서 생각을 해봐도 그거 무슨 김정은이가 그 전쟁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쓴 전범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완전히 깜짝이 벗겨가지고 다 가져와야 그래야 DMZ에다가 남북한 말이죠. 남북한 통일 전진기지 종전 선언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김정은 그분이 또 그걸 한 번 했으면 한 걸음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그게 못 믿을 거 없습니다. 제가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백지화를 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 5년 단임제에선 큰 낭패가 말이죠. 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있습니다. 국민의 손해입니다. 안보의 손해예요. 경제의 손해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거는 완전히 백지화를 만들고 이네들 대통령이 되면 말이죠. 자기식으로 싹 그냥 새로 시작을 해요. 그 국민들의 돈을 들여서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재산 가지고 다 그렇게 토를 닦아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다 없어버린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만 됐다고 말이죠. 마음대로 이게 5년짜리가 마음대로 다 파토를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시 자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식으로. 이 우리나라 여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릴레이식으로
전임 대통령이 해 나간 거, 또 바통을 이어잡아서 황빌 소트 트럭을 봤잖아요. 소트 트럭 올림픽에 말이죠. 동계올림픽에서 봤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등으로 착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통을 가지고 확 밀어줬잖아요. 확 밀어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또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정적 골인 지점에서 그 앞에 스케이트 0.1mm 앞으로 쑥 내밀어가지고 말이죠. 금메달 따는 거 우리 국민들은 통쾌하게 우린 봤잖아요. 자명해 봤잖아요. 그거 올림픽 경기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정치도 다 그렇게 경쟁입니다. 다 평화, 경제, 안보, 교육, 이 산업화, 첨단 기술 다 그런 경쟁에 그 이어가서 바통이어서 그냥 그 힘에 들어왔던 힘에 밀어줘 원심력을 밀어줘 가지고 탁 튀어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참나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만 되면 완전히 다 파토시켜놓고 말이죠.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게임 룰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카드를 가져와서 자기 시기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죠. 국민이 합의해가지고 여야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안보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렇고 말이죠. 이게 다 에너지가 그렇고 기술이 그렇고 다 모든 게 어느 하나가 5년 단임제가 여기 딱 해가지고 딱 끝난 거 또 5년 단임제가 세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5년 단임제 가지고 뭐 된 게 있습니까? 5년 단임제가 인제부터 했습니까? 예? 김영삼 때부터 했어요. 노태우 정부가 6.25 선언, 6.29 선언, 그 누가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자 되기 전에 전두환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전두환이 그렇게 하셔 해가지고 6.29 선언을 해서 또 직선제 개헌 헌법 그것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하셔 해가지고 상김씨를 모셔다가 선배님들 오랜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자금을 우리 기업에서 통치 자금으로 준 건데 이게 정부 돈이 정부에서 무슨 이상하게 빼먹고 뭐 검정걸 빼오고 무슨 부정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거정은 단연코 제가 좀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때는요, 돈 좀 더 있으면 공장 하나 더 지려고 댐 하나 더 건설을 하려고 그랬고 도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고 이런 거 하기 바빴지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차관 좀 더 빌려달라고 댕겼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 이자 많이 줄 테니까 통장에 놓으면 그거 가지고 공장 하나 더 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전두환 노태우 그 언제부터 박정희 때부터 그 바통을 이어놔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인가 하셨잖아요. 전두환 8년인가 하셨잖아요. 그 박정희 그 정치 철학을 그걸 이어받아서 그 바탕에서 그냥 개혁 짜는 걸 그대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토대를 다 닦아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그걸 해서 박정희 돌아가셨지만 전두환이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도 그걸 따라했어요.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 얘기가 따로 나가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게 부정이 싹 짙은 겁니다. 갈수록 아주 이 보따리가 커지고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노골적이라 다 뽀록나도 말이죠. 그냥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뭐 이런 소리 꺼져 있어요. 좀 이제 짓거름을 해먹으러 간다. 해먹지 않느냐. 해먹는 데죠. 누구 거? 국가 거. 누구 돈? 국민의 세금. 이런 걸 해먹는다 그래요. 해먹는다고. 이게 그전에는 말이죠. 어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무서워서 공무원은
또 말을 못하는 장관, 임명권자 임명한 장관이고 차관이고 말이죠. 그 어린 그 국가 돈 못대가리 하나 어떻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토대가 됐다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 문민정부가 됐다. 문민정부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지 부정부패만 점점할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윤석열 거정 대통령 거정 여기 왔어요. 이게 또 앞으로 이런 판례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로 뭔가 대통령 집무실로 옮겼잖아요. 내가 다음 대통령이면 그 판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난 그렇게 합니다. 검찰청을 대통령 집무실로 할 겁니다. 검찰청을. 그래가지고 검찰청으로 얼로 옮겨 서대문 형무소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완전히 형무소에서 좀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판례가 뭐 그런 건지 갈수록 다시 지 마음대로 말이죠.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 줘준 거 아닙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서 정치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줘준 거예요. 국민에서 합의해서 청와대 진 겁니다. 그런 것이 이게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그 수료잖아요. 취임도 안 하고 당선자 왜? 미리 당선될 거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 안 됩니까? 또 판례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또 그런 게 왜 또 안 나오겠어요? 정치 이 사람들 말이죠. 검찰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안지는 말았습니다. 민주주의 좀 해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원건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에 계셨잖아요. 검찰을 다시 태어나게 다시 좀 짜보시고 국민의 검찰에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고 우리의 검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퇴임하세요. 그렇다면은 뭐 정치 잘못했어도 아마 그거 하나 잘했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못하시고 검찰 뭡니까 쇄신하는 거 국민 똑같은 누구나 다 법은 평등하다. 어그는 사람 없게 만드는 것이 검찰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좀 국민들도 서민들도 검찰 믿고 좀 살게 해주세요. 좀 그래서 내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를 만나서 한동훈 대표도 만나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또 뭐 들린 얘기에 의하면 뭐 거리가 또 멀어졌다 그래. 이분들 참 뭐 하는 건지 지금 적국과 북한과도 가까워야 됩니다. 북한과 적국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남북한이 노태우 정부 때 영향무기가 자주 와가지고 김일성 군이 보내가지고 유엔의 동시 일국가 이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일국가 이체제 통일될 때까지 이체제 유엔 동시 가입한 거예요. 유엔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로소 나라가 된 거고 북한도 비로소 유엔에 들어간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나라라고 외국에서 말이죠. 나라라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뭐 어디 속국이다. 어디 그런 집단이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헌신의 노력을 했죠. 김일성이와 싸움을 서로들 유엔에 들어가려고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아무래도 소모전이야. 일기 같은 민족끼리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북과 하와야 협력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보 그다음에 국방 서로가 그게 잘 되면 말이죠. 왜 남북한이 그게 발전해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북한이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까지 왜 못 갑니까? 통일되기 전에. 독도에 뭐 외세가 비행기가 들어온다. 무슨 미사일이 올 것 같다. 무슨 잠수함이 올 것 같다. 남북한이 같이 국토 수호로 훈련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헌법에 북한이 대한민국입니다. 뭐 북한의 헌법은 남한의 저희도 뭔가 독도 북한의 북한의 국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의 교류에 제일 큰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제일 흑자를 많이 보고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비중에서 엉뚱하게 많이 수출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흑자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중국이에요. 또 가깝고요, 중국이요. 예, 그 문화가 또 비스무리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니까 그 황색 인종도 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중국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중국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뭘 정치도 말이죠. 검증이 된 사람이 해야 돼요. 많은 세월 동안 검증을 해서 정치했던 사람 중에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말이죠. 전 합리적으로 많은 정치를 하면서 성공을 해 간 사람, 양심적인 사람, 뭡니까 비리를 안 낸 사람, 뭐 억지로 잡아놓고 엮는 게 그런 거 아니고 포복 같은 소리 집어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집에서 제 손에는 그런 거 하면요 국민이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주 미워합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머수마 새끼가 국민 말 안 들으면 이인병 욕 나오지. 돌아서서 예? 돌아서 욕 나오잖아요. 예? 쌍욕 나옵니다. 안 듣는데 뭐 원님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욕 먹지 마시고 제발 국민을 섬기세요. 이 서민들 섬기세요. 서민들 그 검찰에 있으면서 그 서민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까? 얼마나 역지사지를 보세요. 얼마나 저 사람들 힘들게 살고 얼마나 억울한 걸 받고 그런 걸 그렇게 받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 그런 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만들어 주겠다.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이제 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 때문에 그걸 해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 가졌던 것이 그게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국민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검찰이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을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는 분은 그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뭐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예? 그 의지 가지고 검찰총장 헌식으로 딱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달란 말이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시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큰일 하나 했다고 역사의 기록이 남을 거고 서민들한테 두고두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 부탁 아는 겁니다. 윤석열이 모르는 걸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대 윤석열 대통령 검찰 차타가 인정하고 그대가 인정하는 식으로 잘 알잖아요. 그 후배들이 착착 따라주잖아요. 제발 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요거 하나 딱 해주시오. 예? 부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